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펫 파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펫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펫 파일 시스템의 특징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펫 파일 시스템은 MS-DOS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출시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구조가 간단하여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소형 디지털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용량 저장 매체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대용량 저장 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량되어 왔습니다. 펫12는 198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파일 할당 테이블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저용량 저장 장치에 적합합니다. 펫16은 1983년에 클러스터 표현 비트수를 16비트로 확장해 상대적으로 큰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펫16은 MS-DOS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V펫은 1990년대에 개발되어 윈도우 95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펫32는 1996년에 개발되었습니다. 클러스터 표현 비트 수가 32로 확장되어 더 큰 하드 드라이브와 대용량 디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대용량 파일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XPET은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개한 최신 펫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는 플래시 드라이브와 외부 저장 장치에서 많이 활용되며 NTFS와의 호환성이 향상되어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종류의 펫 파일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펫12, 16, 32, 64 뒤의 숫자는 클러스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펫12는 최대 볼륨 크기는 16MB이며 최대 파일 크기는 볼륨 크기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펫16은 최대 볼륨 크기는 2GB이며 최대 파일 크기 역시 볼륨 크기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펫32는 최대 볼륨 크기는 2TB이며 최대 파일 크기는 4GB로 디렉토리당 최대 파일 수는 65,535개입니다. EXPET은 최대 볼륨 크기로는 16XB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파일 크기는 128PB입니다. 또한 펫32보다 더 많은 디렉토리당 최대 파일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펫 파일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파일 할당 테이블, 즉 펫입니다. 펫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즉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이 테이블에 그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필요할 때 빠르게 파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은 펫 파일 시스템의 단순성입니다. 간결한 구조를 가져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디지털 기기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펫 파일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예를 들어 윈도우와 맥OS 사이에서 외부 저장 장치를 공유하기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며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펫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 손상 시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펫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지금부터는 펫32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펫32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영역은 리저브드 에어리어로 이는 볼륨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며 부트 섹터와 여러 중요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저브드 에어리어는 총 32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펫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파일 할당 테이블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파일이나 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에어리어는 실제 파일과 폴더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개별 파일과 폴더 각각에 대응하는 디렉토리 엔트리가 저장됩니다. 디렉토리 엔트리는 파일과 폴더의 메타데이터와 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며 이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 각 영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펫 파일 시스템의 리저브드 에어리어는 다음의 세부 요소로 나뉩니다. 부트 섹터, FS-INFO, 부트 스트랩, 모어, 리저브드 섹터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볼륨의 시작 부분에 위치합니다. 총 32개의 섹터에서 0번, 1번, 2번은 사용하고 있으며 6번, 7번, 8번은 백업용으로 존재합니다. 리저브드 에어리어는 부트 섹터와 기타 중요한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이 영역이 손상되면 전체 파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저브드 에어리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부트 섹터입니다. 부트 섹터는 리저브드 에어리어의 첫 번째 섹터로 파일 시스템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일 시스템의 종류, 클러스터의 크기, 펫의 크기, 루트 디렉터리의 위치 등이 해당 영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트 섹터는 볼륨의 부트 스트랩 코드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트 섹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요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트 섹터는 파일 시스템의 종류, 클러스터 크기, 펫 크기, 루트 디렉터리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우선 바이츠 퍼 섹터는 섹터당 바이트 수를 저장하는 구역입니다. 섹터의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51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0x0, 2002며 집진수로 변환하면 5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섹터 퍼 클러스터입니다. 섹터 퍼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당 섹터 수를 저장하는 구역입니다. 이 정보는 클러스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림에서 섹터 퍼 클러스터는 8이기 때문에 8개의 섹터가 한 클러스터이므로 클러스터의 크기는 512 곱하기 8은 4096바이트입니다. 넘버 오브 펫 테이블스입니다. 넘버 오브 펫 테이블스는 볼륨에 있는 펫 영역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펫 파일 시스템은 2개의 펫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 퍼 펫입니다. 해당 정보는 펫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섹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루트 디렉터리 클러스터입니다. 루트 디렉터리 클러스터는 루트 디렉터리가 저장되어 있는 클러스터 번호를 의미합니다. 해당 필드에서 루트 폴더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가 저장되어 있는 클러스터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트 섹터의 정보들을 통해 파일 시스템의 구조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파일 시스템 인포메이션입니다. 해당 영역은 1번 섹터와 7번 섹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펫 32에서는 리저브드 에어리어의 파일 시스템 정보 섹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빠른 할당을 위한 최적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다음 클러스터 번호,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의 총수 등이 포함됩니다. 즉 전체 볼륨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인포메이션 섹터는 펫 32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파일 시스템의 할당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볼륨의 공간 할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펫 에어리어 영역입니다. 펫 에어리어는 펫 파일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볼륨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펫은 볼륨에 있는 클러스터가 특정 파일이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테이블입니다. 펫 영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영역이 이중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펫 에어리어는 첫 번째 펫 에어리어의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고 테이블의 한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펫 에어리어에서 클러스터 할당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펫 에어리어에서 클러스터 구조를 의미합니다. 펫 32 파일 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클러스터 번호를 표현하기 위해 4바이트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클러스터 번호 0과 1입니다. 이 두 번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저장 매체의 유형과 파티션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데 활용되며 실제 데이터 저장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2번이 실제 데이터 영역의 시작점이며 이 지점부터 파일 또는 폴더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새로운 파일 생성 시 파일 시스템은 빈 클러스터를 탐색하여 해당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일의 데이터는 볼륨상의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파일이나 폴더가 생성되면 그에 대응하는 디렉토리 엔트리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파일이 10번째, 11번째, 15번째, 17번째 클러스터에 저장된다고 합시다. 이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이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된 첫 번째 클러스터의 주소인 1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펫의 10번째 위치에 가보면 11이 저장되어 있고 11번째에는 15가, 15번째에는 17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에는 파일이 끝났다는 표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첫 번째 클러스터를 찾고 펫에서 해당 파일이 저장된 나머지 클러스터의 위치를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서 펫 파일 시스템 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데이터 에어리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펫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에어리어는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데이터 에어리어에서 데이터는 최소 하나의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저장됩니다. 각 파일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클러스터들은 펫 에어리어의 정보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의 데이터를 추적하려면 데이터가 저장된 첫 번째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팻 에어리어의 지침을 따라 연결된 클러스터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면 됩니다. 파일이나 폴더가 생성되면 파일 시스템은 그 파일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생성합니다. 디렉터리 엔트리는 32바이트의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 파일의 크기,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과 같은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루트 폴더는 파일 시스템의 최상위 계층에 위치하며 모든 파일과 폴더의 디렉터리 엔트리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루트 폴더의 디렉터리 엔트리 위치는 파일 시스템의 첫 번째 섹터인 부트 섹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렉터리 엔트리는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기본 크기는 32바이트입니다. 파일명이 8글자 이상인 경우 파일명을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 32바이트 단위로 추가됩니다. 디렉토리 엔트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색깔은 디렉토리 엔트리 내 핵심 부분을 표시한 필드입니다. 디렉터리 엔트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 파일의 전체 크기,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일시가 있으며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클러스터의 위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임 필드와 익스텐션 필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팻 파일 시스템 내에서 파일 또는 디렉터리의 식별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는 네임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8바이트이며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파일명이 8바이트를 초과하면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물결일이 붙은 상태로 축약되고 원파일명은 별도의 영역에 저장됩니다. 익스텐션 필드는 4바이트이며 파일 확장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필드는 파일의 형식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분자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txt는 텍스트 파일을, .jpg는 jpg 이미지 파일을 의미합니다. 만일 확장자의 길이가 3바이트를 초과한다면 첫 3바이트만 이 필드에 저장됩니다. 폴더에 대한 디렉토리 엔트리에는 익스텐션 필드가 공백으로 채워집니다. 롱파일 네임 엔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팻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이 8바이트를 초과할 경우 32바이트 단위의 롱파일 네임 엔트리를 줄여서 LFN 엔트리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디렉터리 엔트리의 네임 필드는 짧은 파일 이름 형식으로 변환되며 이때 물결일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SEQ 또는 시퀀스 넘버라고 불리는 필드는 LFN 엔트리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 순서는 1부터 시작하며 마지막 LFN 엔트리의 순서 값은 해당 순서 플러스 0x40 값으로 표시됩니다. 네임 필드는 LFN 엔트리에서 사용되는데 하나의 엔트리는 유니코드 기반으로 총 13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이 13문자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LFN 엔트리가 연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8글자를 초과하는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필드는 1바이트이고 파일 및 디렉터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즉 2바이트의 각 비트는 특별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10이면 폴더이고, 반면에 6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20이면 일반 파일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01이면 읽기 전용이며, 두 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02이면 숨겨진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04이면 해당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핵심 시스템 파일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비트가 1이면, 즉 0x08이면 볼륨 라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비트가 전부 다 1이면, 즉 0x0f면 8바이트 이상의 긴 파일명을 사용할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읽기 전용이면서 일반 파일인 경우에는 0x20과 0x01을 익스클루시브 어로 연산하여 0x21로 표현합니다. 또한 숨김 시스템 폴더이면 0x02, 0x04, 0x10을 전부 익스클루시브 어로 연산하여 0x16으로 표현합니다. 파일 이름이 파일.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예로 들어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파일의 네임 필드는 디렉터리 엔트리의 가장 앞부분, 즉 첫 8바이트에 위치합니다. 이 필드에서 파일이라는 값이 첫 4바이트에 있고 그 다음 4바이트는 공백 문자 값인 0x2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익스텐션 필드는 네임 필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바이트입니다. 이 필드에는 txt라는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 값이 있습니다. 마지막 애트리뷰트 필드입니다. 익스텐션 필드 이후에 위치한 1바이트입니다. 해당 필드의 값이 0x20이므로 이 파일은 일반 파일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파일.txt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에는 파일 이름 확장자 속성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koreauniv.png라는 이미지 파일을 예로 들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8바이트보다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시인 koreauniv.png는 8바이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koreauniv.png는 디렉터리 엔트리의 네임 필드에 코리아 언더바 물결로 축약된 이름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긴 파일 이름은 별도의 lfn, 즉 롱파일 네임 엔트리에 저장됩니다. 이때 lfn 엔트리의 애트리뷰트 값은 0x0f로 설정됩니다. 이 값은 파일 이름이 긴 엔트리를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파일 시스템은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lfn 엔트리를 만들어 원래의 이름을 보관하고 디렉터리 엔트리에는 축약된 형식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디렉터리 엔트리의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렉터리 엔트리에는 시간 정보에 대해서 총 6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해당 엔트리는 파일이나 폴더와 관련된 여러 시간 데이터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파일이나 폴더의 생성, 수정, 접근 등에 대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포렌식 분석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Create Time Tense는 생성 시간의 100분의 1초 단위 부분을 나타냅니다. 펫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의 생성 시간은 2초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세밀한 시간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해당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이 151인 경우에는 1.51초를 의미합니다. 이를 created time과 함께 더하여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생성 시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created time은 처음 생성된 시각을 나타냅니다. created date는 처음 생성된 날짜를 나타냅니다. last accessed date는 마지막으로 접근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접근 시각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포렌식 분석에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last written time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각을 나타내며 last written date는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각은 복제하여도 유지되기 때문에 파일의 이력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시간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펫파일 시스템에서는 특정한 비트 패턴을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의 생성 시간, 마지막 수정 시간, 그리고 생성 날짜, 마지막 접근 날짜, 마지막 수정 날짜를 표현합니다. 시간 정보는 16비트를 사용하여 표현되며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5비트는 시를, 6비트는 분을, 나머지 5비트는 초를 표현합니다. 초 정보는 5비트이기 때문에 2초 단위로 저장됩니다. 즉 15면 실제 시각은 2를 곱해서 30초를 나타냅니다. 날짜 정보도 16비트를 사용하여 표현되며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7비트는 년을, 4비트는 월을 그리고 나머지 5비트는 일을 표현합니다. 년 정보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파일이 2000년에 생성된 경우 이는 20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도를 얻으려면 저장된 연 정보에 1980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펫파일 시스템은 생성 일시, 마지막 접근 날짜, 마지막 수정 일시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file.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예로 들어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시한 텍스트 파일의 생성 날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은 생성 시각을 의미하는 필드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파일 생성 시각 값인 0x6d47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0110-1101-0100-0111이 됩니다. 이 이진수 값은 3개의 시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1101이라는 5비트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면 13이므로 13시입니다. 10110이라는 6비트는 분을 나타냅니다. 이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면 42이므로 42분입니다. 00111이라는 5비트는 초를 나타냅니다. 이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면 7이 되지만 초는 실제 값의 2배로 저장되므로 7 곱하기 2를 계산하여 14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x6d47이라는 16비트 값은 13시 42분 14초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create time tense가 0xAA이고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하면 170이 되어서 위의 생성 시각과 합치면 13시 42분 15.7초가 됩니다. 초록색은 생성 날짜를 의미하는 필드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파일 생성 날짜 값인 0x5705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0101011100000101이 됩니다. 이 이진수 값을 3개의 날짜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10101이라는 7비트는 연도를 의미하며 10진수로 변경하면 43이 됩니다. 이때 1980을 더하면 202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비트 1000은 월을 의미합니다. 해당 값을 10진수로 변경하면 8이 되어 8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비트인 00101은 1을 의미하며 10진수로 5이므로 5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x5705라는 16비트 값은 2023년 8월 5일입니다. 이번에는 펫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삭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펫 시스템에서 삭제될 때 해당 파일의 디렉터리 엔트리 내 이름 부분의 첫 문자 2호로 변환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삭제 전과 후의 네임필드에서 첫 번째 오프셋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문자의 변화는 이 파일은 삭제되었다는 정보를 운영체제에게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체제는 2호로 표시된 디렉터리 엔트리 영역을 새로운 파일 저장을 위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메타데이터만 변경된 것이지 실제 파일 데이터가 저장된 클러스터 영역의 내용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 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위치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파일이 물리적으로 덮어 써지지 않았다면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반적인 펫 파일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